이탈리아의 북부 도시 모데나에서 신비한 예술 전시회가 있었다. 액자와 거울로 구성된 전시회는 관람객들에게 몹시 기묘한 감각을 주는 작품들이 있었지만 두 가지 사실이 발견된 후 전시회는 중단되었다. 하나는 야간 폐쇄 동안 아무도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시물이 매일 한 개씩 증가하는 현상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무리 전시물이 증가해도 전시회장이 가득 차지 않는 것이었다. 태어난 장소, 일시, 이름, 인생까지 꼭 닮은 사람들을 아스트로트윈, 즉 점성학적 쌍둥이라고 한다. 1976년에 사망한 영국 런던의 토마스 로이드들이 이러한 케이스인데, 세 사람은 같은 도시에서 같은 날 태어났고 같은 이름을 가졌으며 그중 두 사람은 서로의 자동차가 정면 충돌하여 같은 날 35세에 사망했다. 그리고 이날 또 다른 토마스 로이드가 거의 같은 시간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한 스님이 들려줬던 이야기입니다. 아직 필름 카메라를 사용할 무렵, 그러니까 약 30여 년 전, 스님에게 이 사진을 살펴봐 주세요 라는 의뢰가 왔다고 합니다. 의뢰주는 30대로 보이고 등산이 취미라는 건강한 남자. 그 스님은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고 떠올리는 마음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영혼과 영감, 하물며 유령 등은 내심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스님이시다 보니 가끔 이런 사진을 살펴봐달라 라는 의뢰는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유령이 찍혀있다, 성불시켜달라 라는 의뢰들을 보면 유리에 비친 사람의 얼굴을 유령과 착각하는 등의 사진뿐이었다고, 그런 요청자들에게 현심, 유의, 마음 잡는 방법과 그 중요성 등을 설파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그 남자가 의뢰한 사진도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진을 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처음 보았을 때 조금 위화감 같은 것은 느꼈습니다만 그 모임 사진을 보며 가벼운 위화감을 느낀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다 말하고, 등산 동료와 찍은 기념 사진이군요, 역시 그렇게 보이네요 하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하는 의뢰주의 말이 신경이 쓰여 다시 사진을 살펴봤습니다. 의뢰주를 중심으로 등산 동료가 모여 기념 사진에 찍혀있는 그런 구조의 사진이었지만 다시 볼수록 위화감이 커졌습니다. 그 사진, 제가 카메라에 셀프 기능을 사용해 혼자서 찍은 것입니다. 자신을 놀리고 있다고 생각한 스님은 다시 한번 사진을 보고 처음 느낀 위화감의 정체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의뢰주는 미소 짓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무표정했으며 무엇보다 맑은 하늘 아래 찍은 사진에 의뢰주 외의 사람은 그림자가 없었다고. 1885년 일본 나가노현의 시골에서 한 소녀가 길을 가던 도중 돌연지면 아래로 빠졌다. 주변 사람들은 당황하여 소녀를 끌어올렸으나 소녀가 빠진 곳은 구멍이나 균열이 있는 곳도 아닌 평평한 지면이었다고 한다. 끌어올려진 소녀의 하반신은 없어져 있었고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2003년 7월 14일 자정, 일본 기우현의 카마가하라시 파출소에는 술에 취한 남자가 끼어들어왔다. 남자는 길에서 말다툼을 하던 도중 사람을 찔렀고 놀라서 도망쳤지만 이내 자수하러 온 것이라고 말하며 피 묻은 칼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경찰이 남자와 함께 도착한 현장에는 혈흔조차 없었고 피해자가 확인되지도 않았다. 이후 비슷한 신고가 5건이나 더 있었고 그해 10월이 지나서야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어느 날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며칠 전에 T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하는데 함께 장례식에 가지 않을래? 중학교를 졸업한 지 5년. 나와 친구는 같은 대학에 다녀서 때때로 만났지만 T의 이야기는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다. 같은 반이긴 했지만 그 녀석과는 말한 적이 거의 없었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나는 T가 죽었다는 소식에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고 친구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녀석 존재감 없는 조용한 녀석이었으니까. 고등학교 중퇴하고 히키코모리 생활을 해서 전혀 친구가 없는 것 같은데 T의 어머니가 내 부모님한테 친구로서 장례식에 와달라고 부탁한 모양이야. 나 혼자 가기는 좀 그래서. 조의금은 저쪽에서 내는 것 같고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가기로 했다. 그렇게 장례식에 참석해 조문을 마친 나와 친구가 식사 중이었을 때 한 아저씨가 말을 걸었다.
자네들은 희군의 친구인가? 중학교 동급생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대답했더니 그럼 최근에 티가 어땠는지 모르겠구나. 수년간 혼자 방에 갇혀 지내던 것 같은데 부모에게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곤 해서 힘들었다더군. 나는 언제나 조용했던 티가 그랬다니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다. 믿기지 않네요. 중학교 때는 싸움이라든지 한 번도 한 적 없었거든요. 가족이 자고 있는 동안 야구 방망이로 덮친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옮겨진 모양이야. 우리는 그냥 묵묵히 듣고 있었지만 부모를 때리고 죽이려고 한 티가 불쾌해지기 시작했다. 어때서 히키코모리인 티가 교통사고가 났나요? 친구가 흥미롭게 물었더니 그걸 알고 싶어서 너희들에게 말을 걸었는데 말이지. 결국 히키코모리인 티가 왜 외출을 했는지 수수께끼였지만 뭐 아무래도 상관없나 라는 느낌이었다. 세상에는 살아있을 필요 없는 녀석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했다. 톨레도 산시몬 교회에는 기이한 폭발의 기록이 남아있다. 1228년 6월 땅의 소유권을 놓고 교회와 대립하고 있던 무슬림 남자가 이내 자폭 테러를 벌였다. 교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직감했지만 황하는 굉음과 함께 그 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남자는 테러 직전 이 땅은 하나님 알라의 것이다 라고 소리쳤다고 한다. 1884년 4월 26일 영국 엑서터시에서는 대낮에 아무 예고도 없이 어둠에 휩싸였다. 시민들은 공포에 빠지고 동물들은 잠에 들었으며 종교인들은 종말에 심오라며 신에게 기도드렸다. 몇 시간 뒤 어둠은 사라지고 태양이 다시 나타났다. 이 사건에 대해 많은 설들이 있지만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정신분열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히키코모리의 동생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5년 전 아직 완전히 정상이었을 무렵 거리를 혼자 걷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상당한 미인이었고 조금 의심스럽지만 나쁜 의도가 있어 보이진 않았다고 합니다. 동생은 약간의 사심도 있어 잠시 그 여자와의 대화를 시작했고 동생은 상당한 애니덕후였는데 놀랍게도 이야기가 매우 잘 통했답니다. 기뻐서 목소리의 톤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제서야 길을 지나는 행인들이 자신을 기이하게 쳐다보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기분이 나빠져서 장소를 옮기자고 제안하려 여자 쪽을 쳐다봤을 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휴대폰도 없이 혼자서 즐겁게 대화하는 동생을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던 것입니다. 그 이후 동생은 환각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더라도 횡단보도 위를 끊임없이 달려가는 차들과 그 사이를 태연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동생은 집에서 나오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라든지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었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징후도 없이 세계가 이상해졌어. 무엇을 믿어야 할지 더 이상 모르겠어. 이 환각이 이어지는 한 나는 더 이상 밖으로 나갈 수 없어. 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것은 이것으로 6번째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처음이었지만 1981년 일본 후쿠시마현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하룻밤새 모든 창문이 새까맣게 변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 조사에 따르면 창문의 검정색 물질은 페인트이며 모두 손바닥으로 칠해졌다고 한다. 이 전대미문의 기묘한 사건은 지금도 미해결인 채 남아있다. 1989년 일본 오이타현에 있는 한 호수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급증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들에게 상황을 묻자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초등학생 소녀를 태웠더니 핸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자 오이타현은 길 잃은 여자아이가 보이면 신고해 주시고 절대 태워주지 마십시오 라는 입간판을 설치했다. 초등학생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저에게는 고양이를 엄청나게 좋아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공원에 있는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챙겨주거나 지낼 곳을 만들어주며 귀여워하곤 했어요.
그런데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얼마 뒤에 친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로에 튀어나온 고양이를 구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 동네에서 고양이들이 잇따라 칼에 찔려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며칠 후 범인이 잡혔는데 범인은 죽은 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경찰이 흉기 수색을 위해 집에 들어갔을 때 온몸이 절단된 한 마리의 고양이 사체가 마당에 버려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고양이는 친구가 구해줬던 그 고양이였습니다. 아들을 죽게 만든 고양이가 미웠다. 그것이 범행의 동기였습니다. 아들이 목숨을 바쳐 구해낸 고양이를 그의 어머니가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 라는 사건. 그 고양이를 찾는 도중 관련 없는 다른 고양이들도 찔러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웠던 것은 아들이 고양이를 좋아하는 것을 말리지 않고 함께 귀여워했던 친구도 미웠다. 라고 조사 도중 진술했다는 소식을 이웃의 아주머니로부터 들었을 때였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 이집트 신관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전염병이 기록되어 있다. 해석해보면 까이라의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다. 발병한 사람은 머리털이 빠지고 피부가 벗겨지며 몸이 모호한 색이 되어간다. 기력이 떨어져 결국에는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 이 현상은 마치 방사능이 피폭된 경우의 증상과 매우 흡사하다고 한다. 아르메니아의 쿠니크 호수에는 새벽에 사람의 형상이 호수 위를 걸어다니는 기이한 현상이 있었다. 사람들은 호수 근처 교회의 수호 성린으로 사색이 순교한 성 아나스타스가 건너편에 위치한 마을의 모습을 보러 가는 것이라고 믿었다. 1932년 공산당 정권이 공장 건설을 위해 교회를 폭파한 이후 이 현상은 사라졌다고 한다. 내가 대학생 때의 이야기이다. 하루는 아르바이트를 찾아보던 중 단순짐 이동, 고시급, 당일지급이라는 공고를 보고 연락 후 면접에 가니 뭔가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무서움보다는 돈이 탐나는 바람에 그만 승낙하고 말았다. 다음 날 지정된 장소 근처 편의점에서 K씨와 합류해 점심을 먹고 미니밴을 탔다. 비포장도로를 달려 도착한 곳은 인적 드문 시골이었다. 차에서 큰 캐리어를 둘이서 내려 내용물을 꺼냈다. 검은 비닐봉지에 쌓여 있었는데 강렬한 냄새가 났다. 부패한 고기 냄새와 하수 냄새를 섞은 듯한 캐리어도 내용물도 근처 벼랑에 버렸다. K씨는 오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며 100만 원을 줬다. 또 일이 있으면 연락한다고 했지만 그 후 연락은 없었고 몇 개월 뒤 연락했을 땐 없는 번호라는 말만 들렸다. 한 시골 마을의 교차로에서 여든이 넘은 할아버지가 밤에 길을 건너다가 뺑소니 사고를 당하셨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 도로에는 CCTV도 없고 근처를 지나는 다른 차량들도 없어서 범인을 특정하기가 매우 어려웠나 봐.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젊고 파이팅 넘치는 청년 회장이 이 뺑소니 이야기를 듣자 분노해서 교차로 한가운데 그 사고가 일어난 날짜와 시간을 쓰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살해하겠습니다. 라고 큼직하게 현수막을 써서 붙여놨대. 며칠이 지나고 현수막에 쓰여진 번호로 연락은 없었지만 다행히도 경찰에서 다른 도로와 CCTV 등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범인의 차량을 특정하는 데 성공했고 결국 범인이 잡혔다고 하더라. 맞아. 예상대로 그 정면 회장이 범인이었대. 알고 보니까 예전에 큰 죄가 있던 정과자였는데 여기촌에 와서 조용히 살다가 하필 그날 제 버릇 개무주고 술 먹고 밤에 운전하다가 사람을 친 거야. 얘기 들어보니까 전적이 있어서 이번에 들어가면 아마 못 나올 거래. 근데 그건 그렇고 만약 그 현수막을 보고 누가 목격했다고 연락을 줬다면 그 목격자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갑자기 무서워졌어. 전에 몇 명 모여서 괴담을 늘어놓고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 자기한테 영적인 능력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우선 자기 방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봐. 다들 흥미롭게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자기 방부터 순서대로 집에 있는 모든 방을 살피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자기 말고 다른 누군가랑 마주치면 영적 능력이 강한 거래. 귀신이 보이는 사람인 거지. 거기 모인 사람들 모두 그 이야기대로 시험해 봤는데 그중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 뭔가를 마주쳤거든. 뭐?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방에 들어갔더니 처음 보는 남자가
바닥에 앉아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 그때는 다들 좀 신기해하고 말았는데 헤어지고 난 뒤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다. 방에 그 남자가 있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자신이 직접 치른 갈리아 전쟁에 대해 서술한 책 갈리아 전기와 타키투스가 집필한 인류학 저서 게르마니아는 고대 갈리아인과 게르만인에 대해 서술되어 있는 역사적으로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그러나 두 책에 공통적으로 쓰여 있는 한 내용이 학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그 내용은 피레네 산맥에 키가 3m가 넘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아랍에미리트에 거주하는 한 남자는 사막에서 거인을 만났다고 주장한다. 그 거인은 모래에서 기어나왔고 전신이 불과 같은 것으로 덮여진 상태였다고 한다. 한참 동안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내뱉다가 꼭 거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거인은 남자에게 날짜를 물어본 뒤 하늘과 지평선을 바라보더니 아직 이르군 이라고 중얼거리며 순식간에 모래 속으로 기어들어갔다고 한다. 이비인후과 의사인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다. 병원에 귀가 안 좋은 아저씨가 찾아왔다고 한다. 진찰을 해보니 한쪽 고막이 찢어져 있었다. 그것도 상처가 심해 화농이 지고 고름이 고여 있었다. 반대편 귀는 원래 들리지 않는 듯 했다. 바로 치료하려 했지만 갑자기 같이 온 아줌마가 장애인으로 인정해달라고 따지기 시작했단다. 아니, 우선은 치료를 해야죠. 상처를 치료한 다음 여전히 청력에 문제가 있으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설명해도 아줌마는 장애인으로 인정하라고 떠들 뿐이었다. 아저씨의 상태가 어떤지 나을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한마디 묻지도 않고 끝내는 미친 의사라고 욕까지 먹고 당신 같은 의사는 의사도 아니라고 소리 지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찌할 도리가 없어 결국 병원 사무장이 같이 설득했다고 한다. 사무장을 부르러 갈 때 아저씨는 모기만한 목소리로 미안합니다 라고 괴로운 듯한 얼굴로 말했다고 한다. 결국 상처는 치료하게 되었지만 아줌마도 그 후로 병원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병원에서는 아저씨 귀를 아줌마가 상처낸 것은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한다.